그것은 번개 같은 칼날이었습니다. 도망치는 소년의 심장을 꿰뚫고자 내질러진 창끝, 그리고 자신의 몸을 지키고자 검을 휘두르는 소년. 그러나 그의 검은 너무나도 쉽게 튕겨나갔고 결국 그 번개는 붉은 머리 소년의 심장을 꿰뚫었죠. 오늘도 같은 시간에 눈을 떴다. 체온을 확인한다. 오감을 확인한다. 객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내 이름을 소리내어 말한다. 이렇게 깨어나는 것에도 많이 익숙해졌다고 생각한다. 이전에 나는 조금 더 느리게 깨어났다. 살얼음 위를 걷는 것처럼, 행복하게 젖는 동물의 앞을 살금살금 걷는 것처럼, 암흑 속을 더듬어가며 나아가는 듯한 의미. 잠에서 깨어난다는 것은 나에게 그런 일이었다. 물론 지금은 다르다. 자의식은 안정되었다. 잠들 때마다 기억이 사라질 우려는 없다. 나는 나다. 나는 오늘도 나라는 자신의 존재를 느끼고 있다. 필요한 것은 떠오르지 않았지만 하고 싶은 일은 떠올랐다. 이 쾌적한 방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은 알지만 한 번이라도 좋으니 나는 밖에 나가보고 싶었다. 나는 고개를 저어서 의사를 전달했다. 보고 싶은 것은 방의 밖이 아니라 칼데아의 밥, 영상이 아니라 육안으로 바깥 세계를 보고 싶었다.
그 사람은 미안하다는 듯 난처하다는 듯 웃으며 나에게서 시선을 돌렸다. 몹시 미안한 마음이 든다. 나의 발언은 그 사람을 슬프게 만든 모양이다. 고맙습니다. 라고 대답한다. 원하는 것은 떠오르지 않지만 이렇게 나를 배려해주는 것은 무엇보다도 기쁘다. 나는 아주 행복하다. 오늘 하루도 아무런 변화 없이 평온한 시간을 보낼 수 있으니까. 목표는 제5특이점에서의 성배 회수. 이번 레이시프트에서 푸즈마루와 마슈가 향할 장소는 북아메리카 대륙, 아메리카 합중국, 흔히 미국이라고 불리는 나라이자 역사적으로는 로마에 필적하는 초대국. 이곳은 1783년의 북아메리카, 정확히는
미국이 생겨나기 전에 아메리카 합중국 이해의 미국은 영국과의 독립전쟁에서 승리해 비로소 국가로 성립되었었죠. 이는 지금의 역사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나라. 그렇기에 이번 특이점의 적은 미국의 성립을 와해시키려는 자들이라 추측하는데, 이후 총기를 든 병사와 구시대적인 창을 든 병사들이 서로의 목숨을 앗아가는 황해의 대규모 전투에 참여한 마슈와 후지마루. 그것은 여타 다른 특이점에서의 어떤 정부 수집 행위였으나 부상에서 눈을 뜨자 보인 건 자신을 간호해주는 여성의 모습. 그녀는 이전에 감옥탑에서 만났던, 아니 그보다 진짜로 절단하려 하기에 그 일을 추억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과거 크림 전쟁. 깨끗한 위생과 올바른 간호로 40%에 가까웠던 사망률을 5%까지 절감해 많은 병사들에게 천사라고 불리던 여성이 있었습니다. 눈앞에 있는 그녀가 바로 그 크리미아의 전사 플로렌스 나이팅게일. 그녀는 이 시대에 소환된 서번트, 자신의 신념, 즉 치료를 필요로 하는 병사들의 치료를 위해 이곳 미국 독립군의 후방기지에서 전력을 다해 그들을 간호해주고 있던 그녀. 그리고 나이팅게일의 클래스는 그거, 버서커. 항상 소지하고 있던 치유술식의 스클롤로 마슈가 후지마르를 치료하자 그녀는 곧장 다른 환자에게로 향했고, 마슈의 합류 제안을 듣지도 못한 채 치료를 이어갔죠.
나이팅게일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이 전쟁은 일반적인 전쟁이 아닌 마술왕의 책무의 표적이 되어 서번트들에 의해 일그러질 역사의 무대. 상대는 결코 사람이 아니기에 희생자의 증가가 멈출 리 없었고 그들의 병사는 현재 이 야전병원의 바로 앞까지 밀고 들어온 상황이었습니다. 환자는 줄지 않고 계속 늘어날 것이라는 사실. 그것은 나이팅게일에게 있어 결코 지나칠 수 없는 말이었죠. 그렇게 그녀는 후지마루와 마슈와 함께 전장에 합류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전투를 치르라고 피환하며 전장을 휩쓸고 다니는 버서커. 아군 서번트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쓰러지는 적군 병사들. 야전 병원을 습격하려던 이들은 애초에 그 안에 있던 나이팅게일에 의해 전멸당한 운명이었죠. 그 순간 전장에 나타난 적성 서번트 둘. 핀마쿨, 켈트족의 전신 노아다의 후예이자 피아나 기사단의 장, 그리고 그 옆에 남성은 핀마쿨이 이끄는 피오나 기사단의 유사한 전사 뒤어미도 오디나. 현재 이 합중국은 서부의 미군들과 그들을 침략하려는 이방 켈트군으로 나뉘어진 상태. 그리고 그들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제3세력 레지스탕스. 그들의 리더가 지금 자신의 병사들을 이끌고 이 전장에 나타나 일행이 해결하지 못했던 혼란을 잠재워 주었죠.
나이팅게일의 이탈을 막기 위해 기계와 보병과 함께 이 자리에 나타난 소녀. 그녀는 역시 서번트. 서로가 서로에게 양보할 생각이 없었기에 현장에는 난장판의 예감이 감돌았으나 옆에 있는 마슈 역시 서번트임을 알게 되자 그녀의 태도는 바뀌었죠. 엘레나 페트로브나 블라바츠키, 19세기를 대표하는 여성 오컬티스트이자 마술협회와 관계를 맺지 않은 채 독자적인 방식과 독자적인 힘만으로 신비학을 편집한 능력자. 그런 그녀를 마술협회가 보낸 에이전트라 추측한 로망이었지만 그녀의 말에 의하면 현재 이 세계의 주요 국가는 미국 이외에 전부 멸망한 상태였죠. 그녀가 따르는 왕의 목적은 이 세계를 제패해 이곳을 모든 차원으로부터 분리된 레무리아로 만드는 것. 그렇게 된다면 미국은 영령의 자와 같은 것이 되어 마술왕에 의해 예정된 멸망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해서 살아남는 것은 오직 미국뿐. 앞으로 나온 기계와 보병들을 차례차례로 쓰러뜨리니래. 그러나 그녀가 비장에 패라칭했던 것은 기계와 보병이 아닌 일행의 머리 위에 나타난 이 남자를 칭하는 것이었죠. 그렇게 태양의 신의 아들 카르나와
블라바츠키 여사에게 수송되어 대통령이 있는 성체에 도착한 이들. 그가 바로 북아메리카 서부를 지배하는 대통령 토머스 엘바 에디슨. 당황해서 말을 잃은 나이팅게일에게 존경을 표하는 그의 모습은 어딘가 이상했지만 본인은 딱히 신경 안 쓰는 듯했죠. 대통령이자 발명왕인 그는 계속해서 불안하는 켈트군에 맞서 그 이상의 대량 생산으로 합중국의 전선을 회복시키고 전함을 호각으로 만든 인물이었습니다.
갇혀있는 수용자들의 마력 공급을 끊어 탈옥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견고한 감옥에 갇힌 이는 그들의 장비가 압수되지 않는 이유는 에디슨이 이 감옥의 견고함과 그 감옥을 지키는 에디슨 측의 최강 서번트 카레나를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제로니모의 조언대로 모든 클래스의 상성 공격을 할 수 있는 버서커를 소환해 카르나를 잠시 몰아냈고, 이후 제로니모를 따라 주민 없는 서부의 작은 마을에 도착한 이렌. 그곳엔 제로니모가 숨겨두고 있던 심장에 반이 뜯겨나간 세 번째 서번트가 있었고, 나이팅게일은 곧바로 환자의 치료를 시작했죠. 사지절단의 위기에 놓인 이 서번트의 증명은 위대한 코슬라의 왕 라마. 전력을 다해 그를 치료하는 나이팅게일이었지만 그럼에도 전혀 낫지 않은 상처는 그녀마저 동요하게 만들었습니다. 그에게 상처를 낸 무기는 게이볼그, 아일랜드의 빛의 왕자, 쿠울린의 창이자
표적의 심장을 반드시 꿰뚫어 그 상대에게 불시의 저주, 상처의 치료를 거의 불가능하게 만드는 저주를 거는 마창. 그 일격을 맞고도 살아있는 것은 그가 인도의 양대 서서신 라마야나의 영웅 라마이기 때문에 일어난 기적이었죠. 나이팅게일이 바라는 완치를 위해서라면 그에게 저주를 남긴 마창을 소실시킬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곳은 역사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특이점, 무언가 그의 존재력을 강화할 수 있는 수단이 있다면 그 인과의 해소조차 가능했죠. 라마는 일행을 단숨에 제압했던 카르나와 대등한 싸움을 할 수 있는 최강 서번트. 그의 치료를 위해서 시타를 찾기 이전에 일단 나이팅게일과의 동행이 필요한 상황. 현재 일행은 에디슨과 켈트군의 적이 된 상황. 그러나 어찌됐든 일행의 목적은 켈트군의 성배, 모종의 이유로 무한하게 증식하는 켈트군을 정면으로 돌파할 수는 없었기에 왕과 여왕의 암살을 제안하는 로망. 이후 암살의 확률을 올리기 위해 각지에 흩어져 있는 서번트를 모으러 가는 일행. 라마를 구하기 위해 들어간 난장판에서 적들을 모두 쓰러뜨린 후 제로니모가 말했던 2명의 아주들과 합류한 일행. 이 녹색 남자의 진명은 얼굴과 이름 없는 의적 로빈 후드, 그리고 그 옆에 총을 든 남성은 미국 서부 개척 시대의 무법자 빌리 더 키드. 아처들의 합류는 반가운 소식이었지만 마슈 혼자만으로는 전열이 부족했기에 그 공백을 채워줄 서번트가 필요했죠. 그러나 로빈 후드는 그 공백을 채워줄 서번트의 행방을 아는 듯했습니다.
한편 로빈 후드가 말했던 그 서번트들을 만나러 온 이렌. 나이팅게일마저 포기하는 엘리자베트를 눈높이 교육으로 어떻게든 설득해 일행에 합류시킨 마슈.予言するよ。このサンダラーで眉間に3発。さあ食らいな。よし勝った。見ていてくれたかい？ 그 후 소멸하는 퍼거스에게서 그것이 진실인지는 알 수 없지만 시타의 정보를 얻은 일행. 그녀가 있는 곳은 알카트라즈 섬. 들어간 이상 탈옥은 불가능하다고 일컬어지는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교도소. 가야 할 곳은 알았지만 해가 지기 시작했기에 일단 숲에서 휴식을 취하기로 한 일행.
푸푸. 밀정에게서 받은 정보로 켈트의 거점이 미국의 수도 워싱턴임을 알게 된 제로니모. 그렇기에 이제는 현실성 있는 남살 계획을 세울 때였습니다. 그곳이 수도인 이상 그곳은 어쌔신조차 잠입이 어려울 정도로 삼엄한 경비를 가지고 있을 터. 그러나 호전적인 켈트인들은 전체보다 개인의 싸움을 중시하는 전사들, 수도의 방어 역시 그리 중시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 제로니모는 애초에 그 성의 방비를 배제하자는 도박을 제안합니다. 그렇게 부족한 전력을 채워줄 한길 엘리자베트를 제외한 제로니모, 빌리, 로빈 그리고 네로와 헤어져 알카트라즈 섬으로 향하는 이렌.
섬에 상륙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떼거지로 몰려오는 와이번들. 이후 무턱대고 돌진하는 나이팅게일과 함께 그들을 전부 쓰러뜨리며 알카트라즈 형무소 앞에 도착한 이렌. 그 또한 나이팅게일과 같은 버서커이자 영문학에서 가장 오래된 서사시라고 일컬어지는 이야기의 주인공. 그 진명은 용살자 베올프. 그렇게 싸움을 갈망하는 알카트라즈 형무소의 간수를 단체로 쓰러뜨리려는 이렌이었으나 드래곤과 함께 공격해오는 그를 쉽게 쓰러뜨리는 건 무리였고 헤라클레스의 힘으로 그 드래곤을 무찔렀으나 베올프만은 건재했죠. 그렇게 베올프의 기권으로 무사히 시타가 갇혀있는 형무소 안에 도달한 라마. 그러나
한편 워싱턴에 무사히 도착해 로빈의 은폐 보고 얼굴 없는 왕을 이용하여 그곳에서 정보를 수집 중이던 암살팀. 노프티아의 도무스 아우레아. 고유결계와는 달리 현실에 직접 극장을 건설해 자신과 아군을 제외한 그 안에 있는 상대방을 대폭 약화시키는 네로 클라우디우스의 보고. 아르주나, 인도 고대 서사시 마하바라타의 대영웅이자 내신 인드라의 아들.
에디슨 진영의 최강 서번트 카라나의 숙적이자 생존, 그를 쏘아주겠다. 이 특이점 최강의 하처.魔人ラーバナを撃ったこの一撃、耐えれば無理、屈服には破滅。行くぞブラフマーストラム。 한편 회복되자마자 메이브의 명령으로 일행을 죽이러 온 핀과 디어미드는 그 군대와 함께 쓰러뜨린 라마. 이후 로빈과 합류한 일행. 그러나 그곳에는 처음 보는 여성 서번트가 그와 함께하고 있었죠. 진상은 이렇습니다. 필사적으로 도망쳤지만 결국 아르주나와 쿨린에게 따라잡혔던 로빈. 절체절명의 순간
그를 구해준 한 서번트. 그녀의 진명은 스카사, 켈트 얼스터의 전설의 전사, 이경이자 마경인, 그림자 나라의 여왕이자 문지기이며 창술과 룸마술의 천재이자 쿠울린의 스승. 무수한 신령들을 사냥하다 근원에 닿아버려 본래라면 불사의 몸이 되어 죽지 않았을 그녀가 영령으로 소환된 곳은 그 후 스카사의 토큰을 받으며 와이번과 켈투가 그리고 다음 차례로 몰려오는 섀도우 서번트들을 쓸어버리려던 찰나 반대편에서 그들을 전부 소멸시키며 달려오는 한 서번트. 그는 수많은 전설을 새긴 중국의 전설적인 무술가이자 팔극권으로 건법 역사상 최강의 자리에 오른 자 이서문.
그는 켈트 전사에 맞먹을 정도로 싸움에 굶주린 호랑이였고 이서문의 말대로 현재 어딘가 뒤틀려 있는 에디슨. 그를 지금 당장 치료가 필요한 환자라고 판정한 나이팅게일과 그 의견에 찬동한 후즈마루는 다른 일들에 쫓겨 하지 못했던 일을 하기 위해 그에게 향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성체에 들어가기 위해 무력을 행사하는 일에
저번보다 확연히 늘어난 서번트의 숫자. 그러나 태양신의 아들 카르나를 이기기란 정말로 버거운 일이었고, 연달아 보고를 사용해 카라나와 에디스, 글라바츠키를 딱 제압할 정도까지 몰아붙이는 일이야.
켈트인들을 뚫고 메이브에게서 성배를 탈환할 계획을 세우는 이들.
북군 엘리자베트, 로빈, 에디슨, 블라바츠키. 남군 카르나, 라마, 나이팅게일, 스카사, 그리고 후즈마루와 마슈. 균등한 전력 배분이 아닌 한쪽의 강한 서번트들을 집중시키는 전략을 선택한 후즈마루. 그렇게 성배를 탈환하기 위해 전진하는 후즈마루. 상대 역시
최종 결전을 위해 모든 병력을 집결시켜둔 상태였죠. 가장 먼저 모습을 드러낸 적 서번트는 아르주나. 그가 켈트 측에 선 이유는 오직 카르나와 대치하는 이 순간을 위해서였고, 카르나 역시 그와의 싸움을 발휘했기에 후즈마루가 분투하는 사이 그들의 만남이 성사되었습니다.神々の王の慈悲を知る。絶滅とはこの一つし。神聖領域確保。空間固定。주인은 신경 쓰지도 않은 채 싸움을 이어가는 두 영혼. 누구도 감히 끼어들지 못할 그들의 싸움이 지금 결정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전열에 있는 마슈를 제일 먼저 공격해오는 쿨린. 그러나 지금의 마슈에게 그는 너무나 버거운 상대였고
한편 에디슨과 블라바츠키, 로빈과 엘리자베트가 있는 북구는 로빈의 활약으로 정말로 적군의 육화를 줄이는 데 성공했지만 끝도 없이 몰려오는 적군과 적장, 베어울프의 등장으로 궁지에 몰린 상태였죠. 그림자 나라로 가는 송환보고 게이트 오브 스카이를 사용해 쿨린과 함께 이 특이점에서 완전히 사라지려 했던 스카사. 그러나 쿨린에게는 게이볼그를 뛰어넘는 또 하나의 보고가 있었고 결국 그녀는 그에게 패배하고 말았었죠. 그런 상황 속에서 그림자 나라로 이어지는 문에 스스로 뛰어들어 간신히 목숨을 부지했던 그녀. 카르나와 스카사아가 빠짐으로써 전력에 큰 손실을 입게 된 낭군. 그런 그들 앞에 자신의 수많은 전사, 괴물들과 함께 나타난 적들의 영웅 메이브. 대형 용종과 키메라, 섀도우 서버트를 전부 물리치자 백악관으로 찾아오라는 말과 함께 웃으며 자리에서 물러난 메이브와 그 불길한 웃음에 사색에 잠긴 나이팅게일. 그녀의 예측대로 그 잔악한 웃음은 이곳에 있는 일행을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드디어 시작된 이 특이점에서의 마지막 싸움. 일행은 일단 쿨링 대신 성배를 가지고 있는 메이브를 먼저 노리기 시작했고, 俺の前に立つんじゃない。魔人ラーバナを撃ったこの一撃、耐えればもう屈服には破滅。行くぞブラックマンブラック。
이제 혼자 남은 쿠울리는 압도하는 일이야. 그러나 쿠울린의 상태는 어딘가 이상했고 한층 더 강화된 연기로 공격해오는 쿠울린. 한편 그 시각
神聖領域拡大、空間固定、神罰執行期限設定。芝の怒りを持って汝らの命をここで断つ。パーシュパタ。성배의 힘으로 마진 할파스로 변해버린 구울린
앞선 4번의 전투로 이미 너무나도 많이 소비됐던 일행이었지만 나이팅게일의 부부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었고
건조한 대지, 매섭게 몰아치는 바람, 길고 긴 여행의 종착지, 제6특이점 신성 원덕 영역 카멜롯.